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그 메시지 하나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여보, 오늘 밤도 늦을 거야. 회사 일이 바빠야 하지만 그 메시지는 내게 온 게 아니었다. 다른 여자에게 보낸 거였다. 그 여자는 우리 회사 직원, 바로 내 밑에서 일하는 그 애였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숨이 막혔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 뒤로 드러난 진실은 더 끔찍했다. 남편은 나를 속인 게 아니었다. 나를 이용한 거였다. 우리 집안 사업의 비밀을 그 여자에게 넘기고 나를 바보로 만들며 웃고 있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항상 나를 무시했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실수야. 이 결혼한 지 10년. 나는 회사에서 일하며 가정을 돌봤지만 그들은 나를 하녀 취급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 짓고 아이들 챙기고 회사 가서 서류 정리하고. 그런데도 너는 왜 그렇게 무능해? 라는 말만 들었다. 남편은 처음엔 좋았지만 점점 변했다. 외박이 잦아지고 나를 피했다.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애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생각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그들의 조롱을 견뎌야 하지?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지만 소리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회사에서 내가 아는 모든 걸 이용해서. 나는 재무팀에서 일했다. 회사 자금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를 무시했지만 그 덕에 나는 그들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불법 자금 이동, 세금 탈루. 그걸 증거로 모으기 시작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복사했다.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이제 내 차례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이런 촌년이 우리 아들한테 어울릴까? 라고 속삭이던 그 말, 이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내 와이프는 그냥 집에서 놀아라고 비웃던 그 순간. 모든 게 쌓였다. 이제 폭발할 때였다. 하지만 나는 폭탄이 아니라 독을 선택했다. 천천히 스며드는 독. 다음 날 출근해서 평소처럼 웃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그 여자에게 인사했다. 속으로는 내가 즐긴 만큼 고통받아라 라고 생각했다. 회사 미팅에서 남편이 나를 무시하며 지시를 내렸다. 이 서류 다시 해. 기본도 모르나? 나는 고개 숙이고 내으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서류에 내가 심은 함정이 있었다. 작은 오류. 하지만 그게 쌓이면 큰 구멍이 되는. 그렇게 시작됐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매일 회사 컴퓨터에 로그인을 해서 데이터를 확인했다. 남편의 불륜 증거도 모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업 비밀이었다. 우리 회사는 건설업체였다. 서울 시내에 아파트 짓는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지만 실질적으론 남편이 관리했다. 그들은 나를 재무 담당으로 뒀지만 실제론 내가 모든 숫자를 다뤘다. 그 덕에 알게 된 건 뇌물. 공무원에게 준 돈, 세금 피하기 위한 가짜 계좌. 나는 그걸 하나씩 복사했다. USB에 저장하고 집에 숨겼다.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야 그 작업을 했다. 피곤했지만
분노가 나를 지탱했다. 왜 나만 희생해? 그 생각이 반복됐다.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때 나는 유망한 회계사였다. 좋은 회사 제안도 받았지만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포기했다. 가족을 위해 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가족은 나를 짓밟았다. 시어머니는 매번 명절 때 나를 갈궜다. 밥상 차리는 것도 제대로 못해.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냐? 남편은 전마가 그러시니까 참아라고만 했다. 참다. 이제 한계였다. 그 여자와의 불륜이 확인된 날, 나는 추적 앱을 깔아 그들의 만남을 기록했다. 호텔, 카페, 심지어 회사 창고까지. 사진, 영상. 모든 게 내 손에 들어왔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기다렸다. 회사 프로젝트가 큰 계약을 따낼 때까지. 그 계약은 수백억 원 규모였다. 남편은 흥분해서 집원에 성공하면 우리 부자 돼 라고 외쳤다. 나는 웃으며 축하해요 라고 말했다. 속으로는 그게 내 마지막 웃음이 될 거야 라고. 그러던 중 변곡점이 왔다. 시어머니가 나를 불러 너 회사 돈 좀 빼돌린 거 아니야? 요즘 숫자가 이상해 라고 의심했다. 심장이 철렁했다. 하지만 나는 침착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확인해 보세요. 그 의심이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됐다. 나는 그들의 의심을 이용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재무감사 중에 내가 심은 오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작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게 쌓여 세무조사를 유발할 수 있었다. 남편은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집에서 투덜댔다. 나는 위로하는 척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들의 조롱이 떠올랐다. 생일 파티에서 친구들이 내 와이프 예쁘네 라고 하자 남편이 외모만 그럴 뿐이야 라고 비아냥거린 그날, 그 아픔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세월이 더 흘렀다. 이제 3달째.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오고 시어머니는 신경질이 늘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그들이 중얼거렸다. 나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 서류를 다뤘다. 입찰 비밀, 경쟁사 정보. 나는 그걸 살짝 수정했다. 아니, 유출할 준비를 했다. 익명으로 세무서에 제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개인적인 복수를 먼저. 그 여자에게 접근했다. 언니, 요즘 힘들어 보이네. 친한 척했다. 그녀는 오빠가 바빠서 라고 실수로 말했다. 나는 녹음했다. 그 대화가 증거가 됐다. 집에서 남편과 대면했다. 아니, 아직 아니었다. 기다렸다. 어느 날 남편이 지혼하자라고 말했다. 충격이었다. 내가 너무 지루해. 다른 여자가 있어. 직설적이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알았어 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계획이 가속됐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면서 회사 자료를 더 모았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비밀리에. 그는 이 증거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재산이 아니었다. 복수였다. 시어머니에게 갔다. 어머니, 저 떠날게요. 그녀는 웃었다. 드디어. 내가 없어도 그 말에 나는 없어도 되겠네요. 하지만 회사 비밀은 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밤 익명 제보를 했다. 세무서에 모든 자료 보냈다. 다음 날
회사에 감사팀이 왔다. 남편은 패닉이었다. 이게 어떻게, 시어머니는 누가 배신했어? 나는 모르는 척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이 밀려왔다.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다. 불륜 증거는 이혼 소송에 썼다. 법정에서 공개됐다. 그 여자는 해고됐고 남편은 명예실추됐다.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뇌물 스캔들이 터졌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유명 건설사 세금 탈루 의혹 헤드라인이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남편은 내가 한 짓이야 라고 물었다.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눈빛으로 알렸다. 내 조롱의 대가야. 아이들은 나와 함께했다. 엄마, 아빠 싫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자유로웠다. 새 직장을 구했다. 옛 동료들이 잘 됐어 라고 응원했다. 그들의 파산 소식을 들었다. 회사 매각, 빚더미. 남편은 알코올 중독, 시어머니는 고립. 그 여자는 사라졌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다. 이게 내 응답이야. 소란스럽지 않지만 강력했다. 복수가 시작된 지 6달 모든 게 무너졌다. 회사 문 닫았다. 남편은 파산 신청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이혼 후 새 아파트에서 살았다. 아이들과 함께. 매일 아침 웃으며 일어났다. 과거의 나를 생각했다. 그때 나는 왜 참았을까? 사랑. 의무. 이제 알았다. 그건 착각이었다. 자존심을 짓밟히는 삶이었다. 시어머니가 전화 왔다. 돌아와. 용서할게. 나는 웃었다. 어머니, 늦었어요.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다. 남편은 만나자고 애원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 라고 말했다. 그들의 조롱이 떠올랐다. 결혼 초기, 시집에서 너는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 라고 한 말, 이제 그들이 맞지 않는 세상이 됐다. 나는 새 삶을 살았다. 회계사로 복귀했다. 좋은 회사에서. 동료들이 강한 여자네 라고 말했다. 나는 그냥 살아남은 거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한 거야 라고. 그 과정에서 내 심리가 변했다. 처음엔 분노, 나중엔 무감각, 이제는 평화. 다큐멘터리처럼 내 인생을 돌아봤다. 왜 여성들은 참을까? 왜 가족이란 이름으로 희생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답은 간단했다. 더 이상 참지 마. 그들의 쓰라림을 봤다. 남편은 거리에서 봤다. 초췌했다. 안녕지라고 인사했다. 그는 고개 숙였다. 미안,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나는 지나쳤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갔다. 자식들조차 피했다. 그 여자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소문으로 들었다. 불행하다고.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느낌 없었다. 그냥 사실일 뿐. 새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 친구, 연인, 후보. 그들에게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훈은 새겼다. 자존심 지켜 아이들에게도 가르쳤다. 누구도 내를 무시하게 하지 마. 그들이 웃었다. 엄마처럼 나는 고개 끄덕였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흔적은 남았다. 가슴의 상처,
하지만 강함으로 변했다. 이제 나는 나답게 산다. 그들의 파멸은 내 자유의 대가였다. 조용했지만 효과적이었다. 1년 후 모든 게 안정됐다. 나는 승진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내 경험 덕에 프로젝트 성공했어. 상사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과거 경험, 바로 그 복수에서 배운 거였다. 숫자 뒤의 진실, 사람의 약점. 하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썼다. 집에서 아이들과 웃었다. 엄마, 행복해? 물었다. 응, 이제야 대답했다. 과거를 회상했다. 그들의 조롱, 이제 먼 추억. 하지만 가끔 꿈에서 나타났다. 깨어나면 다 끝났어라고 자신을 달랬다. 남편 소식 들었다. 재기하려 하지만 실패. 빚 때문에. 시어머니는 세상 떠났다.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안 갈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 여자는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불행의 연쇄.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내 심리가 깊어졌다. 복수 후 공허했다. 하지만 채웠다. 새 취미, 여행, 책. 인생은 짧아. 나답게 살아. 그게 모토 됐다. 친구들이 변했어. 강해졌어 라고 말했다. 나는 필요했으니까 라고. 이제 논쟁적 생각. 복수는 정당한가? 나는 예스. 다만 법 안에서. 내 경우처럼. 소란스럽지 않게? 그게 내 스타일. 결말은 가벼웠다. 하지만 애만. 너의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 그 말로 끝. 그런데 내 선택은 어땠을까? 약 350자. 실제로 더 확장 필요하지만 예시.